안녕하세요. JDD 월드입니다.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승자는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우선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동안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봐야지 엔비디아가 2030년에 1위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00년도 1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분기 때 제너럴 일렉트릭 GE 현재는 개망해버린 GE가 시가총액 1위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GE가 시가총액 1위였던 게 2000년도.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지금 2000년대에 지금 보이는 탑 10, 미국 탑 10 시가총액 탑 10에 보이는 기업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탑 10에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05년 3분기를 이렇게 보시면 1등은 여전히 G인데 이렇게 보시면 엑슨모빌이라든가 BP라든가 로얄 더치셀 같이 기름 회사들, 기름 석유 정유 회사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6년도 4분기를 보시면 엑슨모빌이 G를 박살내고 1위로 올라서는 거죠. 본격적인 석유 세상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석유 기름 회사들이랑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09년 2분기를 살펴보시면 엑슨모빌, 페트로차이나 그야말로 석유 시대죠. 이때는 그냥 석유 시대고 제너럴 일렉트릭 G는 이제 점점 나락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강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이 기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뭐 찬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2000년대 초반에 매수했던 주주들은 2009년 돼가지고 아마 이런 댓글을 달고 있겠죠. 지가 최강이다. 지를 절대로 모욕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아마 달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말입니다. 자, 2010년도 3분기를 보시면 애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애플이 등장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바로 파괴적인 혁신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 은행 아니면 석유입니다. 은행, 석유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곳에서 애플이라는 이 파괴적인 혁신이 등장하면서 구글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파괴적인 혁신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2010년도라는 것입니다. 2010년도. 자, 2011년도 3분기를 보시면 애플이 엑슨모빌을 박살을 내고 1위로 올라서는 거죠. 애플이 파괴적인 혁신으로 기존 그 전화기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 버리고 전화기를 그냥 핸드폰을 그냥 컴퓨터 자체로 바꿔버리는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1위 자리를 등락하고 이게 바로 이제 어쩌면 석유 회사들의 몰락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쉐브론도 있고 로얄 더치셀도 있고 페트로차이나 엑스모빌 여전히 석유 회사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2015년도를 보시면 애플의 독주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2010년도에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킨 애플이 2015년도는 그냥 독주 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16년부터 이제 슬슬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 이제 손바뀜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버크셔 해서웨이,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우리들한테 친숙한 기업들이 슬슬 치고 올라오면서 엑슨모빌, 뭐 GE,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이 서서히 점점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17년 4분기를 보시면 마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마가가 이때부터 완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페이스북, 버크셔 해서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이렇게 이제 그 정유주 석유 회사가 없죠? 석유 회사 다 나락으로 가버렸죠? 석유 회사 저 밑으로 가버렸죠?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인은 점점 더 나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지의 이 독주 시대도 없어지고 석유회사 엑슨모빌을 필두로 한 석유회사의 질주도 없어지고 이렇게 IT 기업들이 차지하는 손바뀜 현상이 2017년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1등 애플, 마소,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이제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TSMC, 그리고 테슬라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20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탑 10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2030년에 지금 엔비디아는 16이죠. 2030년이 되면 A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이 중심에 있는 기업들로
탑 10이 다 바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 전체 인더스트리 하나하나에 모두 다 걸쳐 있는 이 4차 산업의 유명한 인더스트리 뭐 자율주행이 됐든 헬스케어 부분이 되었든 드론이 되었든 뭐 슈퍼컴퓨터 뭐 인공지능 그 모든 4차 산업 그 분야의 모든 분야에 엔비디아의 지금 플랫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4차 산업 그 자체인 게 4차 산업 모든 인더스트리에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기차 섹터에 누가 좋고 뭐 쇼핑, 이커머스에 누가 좋고 그 하나하나 섹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4차 산업 전체 섹터에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다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2020년 탑 10이 지금 이러한데 2030년 10년 뒤에 요 중에서 몇 개의 기업이 과연 여전히 탑 10으로 살아남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자, 보시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형이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려면 제 영상 중에서 엔비디아 2020 월드 뭐 혈맹은 모집합니다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거 번역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영상이 있는데 엔비디아 주주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발광 중에 개발광을 하면서 엔비디아를 부르짖는 영상 중에 아마 최절정인 영상이 아마 그 영상일 겁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를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동안이 인터넷 시대였다면 인터넷 시대의 뒤를 이어 이제는 가상현실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게임 속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메타버스를 향해 달려가는 CEO가 엔비디아의 젠슨 황형. 그러니까 이 가상 세상을 블루프린트 다운로드해서 실제 세상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형이 가상현실 공간을 결국에는 창조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상현실일까요? 여기가 실제 현실일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인지 아니면 아바타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 메타버스가 여러분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엔비디아 주주분들이라면 제 영상 중에서 엔비디아 월드 2020 뭐 혈맹을 모집한다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2030년에 AI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AI의 시대가 오는 것이고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수많은 4차 산업 이제 섹터에다가 플랫폼을 이제 들어가는 엄청난 기업이지만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 쪽입니다. 여기서 가장 두각을 드러낸 것이 엔비디아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왜 엔비디아가 위대한 기업이냐면 클라라라고 헬스케어 분야에 이제 AI를 이용한 플랫폼도 들어가고 드라이브 플랫폼 자율주행에서도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들어가고 자비스라고 이거 컨버세이션 AI라고 인공지능한테 인간의 자연어를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자비스라는 플랫폼이고 이삭이라는 플랫폼인데 이거 로보틱스인데 이게 스마트 팩토리 이거 지금 BMW라든가 물류 뭐 회사 이런 스마트 공장에서 이미 채택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멀린이라고 이게 추천 시스템인데 추천 시스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텐센트에서 베타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멀린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볼 이게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메트로폴리스는 스마트 시티를 위한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4차 산업의 전망 분야 이 4차 산업에서 크게 올라갈 섹터 하나하나에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가상현실 부분입니다. 가상현실. 자, 보시면 엔비디아 AI 인퍼런스 커스터머즈 고객들이라고 돼 있는데 오토 자동차 부분에서도 이렇게 뭐 BMW, 보시, 포드, 벤츠, 뭐 죽스 막 이렇게 보이시고 인터넷 기업들도 네이버도 있고 핀터레스트도 있고 포스트메이츠, 스퀘어, 트위터도 있고 CSP에 알리바바 있지 아마존 있지 바이두 있지 구글 클라우드 있지 마소 있지 오라클 있지 텐센트 있지 로보틱스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토요타가 보이네요. 그리고 메디컬에도 클라라 그 플랫폼이죠. 메디컬에는 클라라 플랫폼인데 이렇게 쭉 들어가고 리테일 부분에도 이렇게 쭉 들어가고 인더스트리얼 부분에도 이렇게 쭉 들어가고 샘성이 있죠. 샘성이 이렇게 4차 산업 전체에 걸쳐 가지고 플랫폼이 들어가는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엔비디아가 2030년에 시가총액 1위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느 섹터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이 일단 벤츠는 영원의 파트너로 일단 엔비디아랑 영원의 이제 연결식을 맺었습니다. 벤츠의 소형차 부분, 이제 패신저 비클 부분은 엔비디아랑 같이 자율주행을 같이 함께 하겠다고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현대차가 이제 앱티브랑 합작 법인이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자기들 거 쓰고 이제 반도체 칩은 엔비디아 걸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핫한 게 니오, 샤오펑, 리오터 이게 중국 전기차 3인방인데 니오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을 인텔의 모비라이를 쓰고 샤오펑이랑 리오터는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을 씁니다. 샤오펑이랑 리오터는. 그런데 엔비디아한테는 자율주행 부분이 수많은 4차 산업 인더스트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엔비디아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엔비디아 플랫폼을 보시면 자율화 머신도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도 있고 AI 데이터 사이언스, 디자인 뭐 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헬스케어, 컴퓨팅, 연산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킹, 멜라녹스 인수했죠.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 있죠. 게이밍,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부분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 유망 분야,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AI로 통합되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4차 산업이 유명할 모든 분야의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 전체 섹터에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만큼 포텐셜을 가진 시총 1위, 2030년에 시총 1위가 될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자,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사용하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든 어쨌든지 자동차 부문에서 370 플러스 370명 넘게 엔비디아 드라이브 파트너가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있고 모빌리티 서비스도 있고 매핑 회사도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도 있고 이제 리서치 하는 데도 있고 센서 컴퍼니도 있고 티어 1 서플라이어 트럭 메이커 이렇게 그냥 엔비디아가 4차 산업 전반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보여주는 AI 트렌드 5가지를 보시면 공각 기동대 매트리스 마인크래프트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이 놀라웠습니까? 지난 20년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이 발전하는 세상에 놀라웠습니까? 앞으로 20년은 SF 영화랑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인 옴니버스 이게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플랫폼이다. 엔비디아가 4차 산업 전반의 모든 분야의 플랫폼이 들어가지만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결국 옴니버스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지향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상 공간입니다.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물리 법칙을 따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상 공간이랑 현실 공간이랑 차이점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상 공간을 결국에는 만들려면 엄청나게 빠른 연산작용이 필수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한계인데 ARM의 역할이 존재하고 엔비디아가 잘하는 GPU만으로는 AI 계산이 완결이 되지 않는데 GPU는 단순 계산을 대량으로 실행하는데 능하지만 복잡한 계산에 서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CPU이기 때문에 CPU의 조합이 중요하고 결국에선 젠슨 왕이 CPU의 설계로 세계를 리드하는 ARM을 인수하면 AI 반도체에 패권을 쥘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ARM을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수하는데 어쨌든 리스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제조업이 소프트웨어의 세계로 바뀌고 있죠. 여기에 지금 플랫폼이 들어가죠. 엔비디아 플랫폼이 이삭이라는 플랫폼이 들어가고 있고 AI 시대에 30수 앞을 내다놓은 기업은 엔비디아다. 역시 손정희 형이 보는 눈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그 옛날 알리바바를 선택했던 그 통찰력 아무도 알리바바를 주목하지 않을 때 알리바바를 선택했던 그 통찰력으로 지금 엔비디아를 보니까 30수 앞을 내다도 회사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PC 시대는 인텔이지만 AI 시대는 엔비디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기술 리더십에 몰리는 투자자들 AI 기술에 많은 섹터가 있죠. 그 많은 섹터에 모든 섹터의 플랫폼이 들어가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스티븐 스필버그 형이 만드신 영화인데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안경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안경을 끼고 가상현실에 접속을 합니다. 가상현실에 접속을 하고 또 수트가 있습니다. 수트가 있는데 이 수트를 끼면 요 가상현실에서 그 물리적인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의 아들과 딸들이
아빠 쇼핑몰 가자. 엄마 뭐 이번에 아울렛 나 옷 사줘. 이게 아니라 이 3D 안경을 쓰고 3D 안경을 쓰고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접속을 합니다. 가족이. 접속을 하면 거기에 가상현실에 옷 파는 가게 점원이 있습니다. 이 점원분도 당연히 3D 안경을 끼고 이 접속할 수 있는 안경을 끼고 접속한 분이죠. 거기서 이제 AR, VR 가상현실 속에서 거기서 옷을 입어 봅니다. 거기서 옷을 입어 보고 그리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가상화폐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이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 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뭐 코인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가상화폐로 지급을 하면 여러분들 드론이 그 즉시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집에 배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울렛 쇼핑몰에 가서 옷을 입어볼 필요가 없고 가상현실 속에서 옷을 입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속에서 이 수트, 현실 감각을 물리적 적용이 법칙이 적용되는 수트를 입으며 가상현실에서 느끼는 고통, 쾌락, 행복을 모든 것을 이 현실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I 로봇이 점점 사람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엔지니어도 로봇 AI 로봇이 할 것이고 여러분들 그 기계 부품 AI를 고치는 것도 결국에는 AI가 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한테는 여가 시간이 많아지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결국 가상현실에서 보내게 될 것이고 이 가상현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안 올 것 같죠? 지금 안 올 것 같죠? 여러분들의 미래의 아들과 딸은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